안녕하세요. 기업탐방 동영상 채널 바텀업 플러스입니다. 저는 GS너 최승용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라운피플 분석 2편입니다. AI 비전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제 실적 추정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망설이게 되죠. 그러다 투자 기회를 놓치곤 하는데요. 신규 상장 기업이나 초기 성장 산업, 기술력이 높은 미래 산업에 속하는 경우가 주로 그렇습니다. 라운피플도 유사합니다. 아직 생소하죠. 주가 방정식 2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이 망설일 때 제대로 판단하고 소신껏 리스크 테이킹 하려면 공부를 해둬야겠습니다. 라운피플은 2010년 머신 비전 기술로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을 캐시카우로 만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 IT 분야에서 머신 비전 솔루션을 판매하면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 왔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일종의 제품 검사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하던 일을 머신 비전 기술이 대신하게 된 것이죠. 기계에 사람의 시각과 판단 기능을 부여해서 카메라가 사람의 눈이 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람의 뇌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 비전입니다. 2016년부터는 라운피플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즉 AI 비전 검사 솔루션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운피플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4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경쟁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희소성 여부, AI 기반 머신 비전의 수요와 그 적용의 확대 가능성 여부,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한 태도와 정책적 지원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라운피플은 희소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읽혀집니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머신 비전 검사 기술 부문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업체는 라운피플 외에는 없다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까지 확대해도 이 분야 극강인 미국의 코그넥스사와 일본의 키엔스사가 검사 부문에서 경쟁사입니다. 두 번째, 라운피플의 경쟁력은 AI 머신 비전 기술과 제품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 업체들 중 가장 앞서서 진출했고 고객들과의 접촉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얼마나 선도하고 있는지는 제 지식이 짧아서 청취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신 비전 검사 솔루션에서 점차 딥러닝, 인공지능 검사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고객들로서는 필연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의 길목에 라운피플이 빠르게 포지셔닝하고 있고 아직 소수 업체들만이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라운피플의 포텐셜을 높이는 강점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라운피플 이석중 대표가 AI 머신 비전 솔루션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룰 기반 머신 비전 사업에서는 미국의 코그넥스사가 일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략이 만만치 않았지만 AI 부문은 다르다. 라운피플이 자체 기술로 해외 메이저 업체보다 빠른 시점에 출시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코그넥스는 2017년과 2019년에 M&A를 통해서 AI 머신 비전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코그넥스의 것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엔 해볼만 하다는 요지였습니다. 한편 코그넥스는 인공지능 머신 비전의 국내 스타트 업체인 수아랩을 2019년에 2,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번엔 AI 머신 비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서 AI 머신 비전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반 검사는 룰 기반 검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정형적 분량 판독의 어려움이랄지 유관 검사를 병행하는 것에 따른 작업자의 오류와 시간 낭비 그리고 비용 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방식은 학습에 사용할 영상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컴퓨터가 딥러닝에 의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숙련된 전문가 없이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고객에게 최적화된 다양하고 특화된 솔루션이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룰 기반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AI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별달리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의 성장성 전망에는 긍정적인 정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실제로 라운피플은 산업 분야, 즉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PCB 검사는 기존 룰 베이스 검사 형태였는데 AI 기반의 검사 솔루션 80억 원의 수주를 이미 받아서 라인 구축에 나섰고요. 2021년에는 매출이 모두 개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으로부터 100억 원 가량의 수주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에 대덕전자로부터 매출은 더 반영될 것이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회사 측 자료에서 인용된 포스코 전로 검사 그리고 글로비스의 자동차 외관 검소는 오랫동안 이미 접촉해 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 측에서는 AI 부분에서 250억 정도의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작년 매출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라운피플은 비산업 분야에서도 AI 기반 솔루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림에서 오른편에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라이프라고 칭하고 정부나 지자체 등 B2G 그리고 B2C를 대상으로 적용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경상 연구개발비 그리고 인건비 등 판관비의 증가가 그간의 공격적인 행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덴탈 부물과 지능형 교통 솔루션 부분에서 결과를 내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언론 기사들에 따르면 라운피플이 2022년까지 농축산 분야에서만 약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겠다라는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측 매출 전망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서 빠르게 적용 영역을 넓히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이런 시도들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확인된다면 2022년 내년 이후 성장성을 낙관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생기게 되는 셈이죠. 이번엔 정책적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참고하면 라운피플에게는 협조적입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이 2025년까지 58조 원 규모로 전개되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라운피플의 영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조업체들도 스마트 팩토리 투자 등 디지털 전환의 욕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라운피플은 추경 사업으로 AI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당장 회사의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라운피플의 AI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할 것입니다. 라운피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AI 머신 비전 솔루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라운피플은 희소성, 성장성, 확장성, 그리고 정책 환경 및 트렌드 4가지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과 포텐셜을 수긍하고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에 사자, 비쌀 땐 참고, 특히 상반기까지는 부진했던 실적이 복구되고 성장을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숫자 혹은 수주 등을 확인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병행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일 실적이 복원된다면 시간은 라운피플의 편일 공산이 커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2021년 실적 추정을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쪽 수치는 회사 예상과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옮긴 것이고요. 가운데 수치는 제가 추정한 것입니다. 제 실적 추정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의 복원이 2021년에는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이 점이 상반기 실적 불확실성 요소로 잔존해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카메라 부분의 부진과 리셋에 아무래도 마진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AI 머신 비전 솔루션은 회사 측보다 제 전망치가 오히려 큽니다. 기본적으로 라운피플의 경쟁력을 인정하는 바이고요. 2021년은 대덕전자의 신규 수주, 그리고 추경 과제 부분에서 주관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접촉해온 프로젝트들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AI 부분의 수익성은 적극적인 시장 공략의 반작용으로 판관비가 증가해서 당분간은 기존보다 낮을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PER 범위에서 보시듯이 올해 실적이 흡족하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실적 회복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90억 원을 넘는다면 올 하반기 이후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맞는다고 가정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도 좋겠습니다. 2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 매수하여 보유한다면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투자 성과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검토하시고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머신비전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시장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소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